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청와대 1인실 시민행동의 조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정확히 2년 만입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검찰이 시작한 세월호 전면제 수사, 깜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불발키라고 기대를 했던 게 2년이 딱 지나갔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서 쓰겠다던 세월호 전면제 수사, 검찰도 깜깜하고 청와대도 깜깜하더라. 깜깜하더라. 깜깜하지 않게 불 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청와대도 깜깜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자, 오늘 시민들 발언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발언은 우리 서울 95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도봉구에 사시는 우리 김현석 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새벽 시간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일 텐데 해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주변에 서 계신 우리 경찰분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는 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5년) 전 국정농단 정권을 건재해서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오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오늘까지 청와대 주변에서 목 놓아 외쳐댔던 절규가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다 있을 텐데.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던 문재인 씨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로 참사가 일어난 지 2805일째 되는 날입니다. 2021년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그리고 다녀올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달려가서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챙기는 숫자입니다. 2805. 아이들을 잃은 엄마 아빠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차라리 싸움이라도 제대로 해봤을 텐데 하는 망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임기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좀 하라고, 국민들을 미소하고 국민들과 함께 했던 정권과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으려면 진상규명만큼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권력이 아니라 별이된 아이들을 포함한 304분의 대한민국 국민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이 있다면 시간에 다녀오는 것이 마지막 다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30일과 31일 팽목항해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팽목항해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팽목 기억 순례길을 걷습니다. 누가 걸으라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걸어야만 하기에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가까운 시점에서도 여전히 걷고 계십니다. 그 길가에서 해설가 선생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걸어서 풀이 눕혀지고 그 위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진상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팽목항 등대가 보였고 그 등대 앞에 4.16 합창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저분들은 시민들이 다가오기를 7년이 넘도록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곳에서 자기 아이들이 별이 되려 온 그곳에서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4.16 합창단은 이 사회가 신음하는 곳이면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달려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봉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진상규명 실천전을 해왔고 올해도 지난 금요일이 17일 마지막 실천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천 시에는 여전히 욕하며 지나가는 시민, 아직도 오냐는 시민 등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예전 같았으면 날카롭게 마치 싸움이라도 와도 덤벼들 텐데 요즘은 그냥 웃어 넘깁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진상규명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진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5.18 어머니가 4.16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이젠 우리들도 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시는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 진상규명 제 점수는요. F를 줘도 어차피 재수강으로 다시 점수를 받아볼 것 같고 B를 주자니 뭐라도 한 것 같아서 저는 공란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분께서 제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 위에 빈 공란의 표시로 점수를 붙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순서는 원래 수원 시민의 남기혁 님께서 발언을 해주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순서를 좀 잠깐 바꾸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해외연에 계시는 우리 니꼴정 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무도 문재인 정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계속 정권에서 이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청와대가 정확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권의 인수인계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기혁님께서는 도착하시는 대로 이후에도 발언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해연에서 4.16 해외연대의 니콜정 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4.16 해외연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니콜정 선생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발언해 주십시오. 어, 4.16 해외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니콜입니다. 4.16 해외연대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 전 세계 동포들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4.16 해외연대는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와 함께 지난 2020년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 전화, SNS 등으로 세월호 관련 질문서를 보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 웹자부를 SNS에 게시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론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제적의원 과반을 초과한 156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관련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동의했고 3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추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을 뿐 연장된 사찰민은 수사권을 갖추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연장 이후에도 환경부의 발목 잡기로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낭비되고 말았다. 지난 겨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할 때 4.16 해외연대는 응답하라 청와대 캠페인을 진행,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서신, 웹자보 게시 등으로 연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절대 군주시대처럼 초법적인 권한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군과 국정원의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있어 대통령의 의지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 특검 뒤에서 진상규명이 되길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기는커녕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요청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정치적인 이유가 필요한가? 참사의 책임자를 밝히고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더 큰 이유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최소한 무엇 때문에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수 없었는지 국민에게 밝혀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되도록 끝까지 조처를 취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18일 4.16 해외연대. 네, 대신해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제 점수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 점수는 4.16 해외연대보다 입장보다도 제 개인적인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 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루어졌고 책임자 처벌 됐으니까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해야 그때 어떤 점수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A도 B도 C도 D도 드릴 수 없습니다. F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음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이제 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했다. 책임자 처벌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꼭 A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꿀정 선생님 너무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통일동 일대 이분의 나와바리가 되겠습니다. 1년 전 청와대 노숙부터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이르기까지 4.16 가족과 시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헌신해 주신 안계섭님의 노래 시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무척 조촐해 보입니다. 쓸쓸해 보이고 그 많은 사람들 함께 진상규명을 외치시던 분들 어딨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해외에서 지방에서 방송으로나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면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진실규명에 마음 놓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힘으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마로니의 촛불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여전히 함께 하는데요. 어느 땐가 저희들 젊은이들끼리 물론 저 외에 저희 마로니 식구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이 무언가 한때 고민을 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 아픔들, 그 통증들을 그저 가족들만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이 책임으로 알고 함께 해오던 시간들이 어느덧 너무 길어지니 또 마음들이 흔들리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 일은 그저 가족들만의 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어쩌면 우리 개인들이 정말 사람일 수 있는 그 말들을 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서울의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누구도 고통증을 가지고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먼저 한 곡 들려드립니다. 오주기 때 마루네 식구들이 함께 만들었던 노래예요. 다시 가는 거야 하는 노래 먼저 하겠습니다. 계절이 지나는 저는 거리에 서서 작은 불을 밝히던 너와의 시간을 때론 함께 울고 웃었지만 노래했지 아픔도 미움도 기다림도 없는 세상이 무엇지 기다림에 슬프로 메마른 내게 작은 손 내밀어 함께 울먹이서 우리 함께 흘린 눈물은 어느새 길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노래가 되어 우리 세상은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도 수명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멋이 있어 자 다시 걸어가는 거야 웃으며 함께 가는 거야 처음 시작하던 마음 그대로 다시 가는 거야
기다리네 슬픔도 내 말을 내게 작은 손에 밀어 함께 울는 어린터 우리 함께 흘린 눈물을 어새 길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노래가 되어 우리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도 웃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멋있어 자 다시 걸어가는 거야 웃으며 함께 가는 거야 처음 시작하던 맘 그대로 다시 가는 거야 우리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도 웃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멋있어 자 다시 걸어가는 거야 웃으며 함께 가는 거야 처음 시작하는 맘 그대로 다시 가는 거야 이제 점수를 드릴 시간입니다. 드린다는 말도 좋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아이들의 죽음을 정해지고 세상을 밝히마고 하셨던 분이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입장을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교통사고가 아닌 정의로운 그런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 길들 신이 뻔히 아는데도 하질 않는군요. 점수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부끄럽고 그냥 F 드리고 다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번호점 왜 5칸인지 한 10칸, 100칸 해가지고 어느쯤 그 양반이 지금 그러시는지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난 겨울 내내 함께 불렀던 노래죠. 이소님의 당신의 침몰하지 않는다 하실 건데요. 한 10번만 불러볼게요. 몸 좀 놓으실 겸 손도 좀 박수 좀 치시면서 10번 부르시는 분 있죠? 가사 혹시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로 시작을 할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디서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창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창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 깜빡했어요. 두 번째 처음에 뒤에서 막 부르시는데 제 목소리인가? 그리고 이상하네 하다가 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세월의 힘들은 계절로 치면 이제 참 추운 겨울이겠죠. 꼭 봄이 오겠죠. 그 봄을 맞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이 나고 또 자랑스럽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올곧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들을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이름이 정의로운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겨울을 지나고 또 봄을 맞고 또 나가겠습니다. 부모님들 여전히 힘내시고요. 만이안의 시민 여러분, 오늘은 괜히 청년의 멘트 같지만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주기 지나서 또 뵙지요. 힘내십시오. 모든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즉,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날이 추우면은 저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가지고 포즈하기 너무 힘들는데 우리 개선님은 역시 선수라 그런지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선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다음고 2학년 부반 김윤희 학생의 어머니 김승길 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의 서울상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2학년 9반 김은영과 김승길입니다. 정말서 포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아들과 딸, 가족을 잃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엄마, 아빠, 생존자들은 오늘의 시민 동포들과 함께 폭력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수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몇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안전사회는 그만큼 멀리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정부가 진상규명 책임을 확실히 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유가족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던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두방기와 침몰 원인 외 모든 진실은 덮어버리고 무혐의를 남발했으며 법원은 무능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한껏 기대를 모았던 특검은 그럴 이유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탐사 특별조사회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론도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니 잘 되고 있을 거라 여전히 믿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 나온 게 없으면 더 밝힐 게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양쪽의 공통점은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전 세월호 안에서 304명의 귀한 생명들이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면서 미안해, 꼭 밝혀줄게, 꼭 다른 세상을 만들게 했던 약속을 꼭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더 돌아와야만 했던 내 아이와 친구들, 가족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꽃다운 생명들이 국가 범죄로 희생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회, 여러분과 꼭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날까지 엄마 아빠들도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 진상규명 점수는 저는 매기지 않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고 싶은 점수가 있는데 되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집회를 주최한 우리 청와대 1인 시위 시민행동의 제일 어른입니다. 늘 저희 그 단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옆에다가 플래카드를 2개를 걸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플래카드 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따가 사진 찍을 때 플래카드랑 같이 받겠습니다. 이 문구도 우리 만들어주신 분인데 임소원 선생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후에 어디에다가 무슨 욕을 막 외치면 되는지 헤매고 동아리 앞에 마케팅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 발언하라고 그래도 글 쓰는데도 잘 안 써지고 한 번 일단 대충 했는데 어젯밤까지 또 진짜 확실하게 붙인다는 것 때문에 계속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전혀 외우지 못했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2017년 5월 19일 수공의 날 당신이 당원국 교환들 선생님 두 분을 순직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상당수분 불가 원칙을 교정하는 인사혁신통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국민이 촛불로 끌어내린 전직 대통령의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거다. 세월호 참사도 종교적 법에 놓여도 이석기 의원 효과 문제도 하지만 당신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석 달 후 단순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 분들을 청와대에 초대하고 하셨던 약속,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필요한 만큼 빠짐없이 다 담아져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것도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사주기 대국민 메시지에서 당시는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컴퓨터리고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서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을 수사권밖에 없는 특조위를 통해서 해내겠다는 다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일인 양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오직이 때 청와대 특별사단 설치와 전면출 수사 지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와대가 발표했던 답변, 즉 수사권 없는 사참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놓고서도 그냥 계속 노력할 거라고만 대답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아는 것을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7주기 메시지에서도 사참위를 통해 성역이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사참위가 성역이 없는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도록 청와대가 챙긴다는 것은 성역으로 알려져 있는 국정원이나 군을 기억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을 스스로 내놓게끔 청와대가 강력히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르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뭘 챙겨주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참위가 국정원에 있는 관련 자료의 제목만 받는다는 건데도 국정원 시험자가 그대로 칠 수는 없다. 내부 검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것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진상규명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사참위에 그대로 다 넘겨주도록 챙겨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앞에 내걸고 외치고 온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실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원론적인 말만 짚으려면서 당신은 어느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갖다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로 슬쩍 바꾸어지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6주기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는 미안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은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깁니다. 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과 약속한 것이라면 뭐니 해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줄게 라는 약속, 즉 진상규명의 약속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세월호 참사가 소위 안전사고가 아닌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건너뛰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로 넘어가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 가족분들도 안전한 나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안전한 나라이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문재인에게 할 얘기가 남았냐고, 이제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하여 계속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도 약속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못한 채 5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소비해버린 것에 대해 이대로 계속 입을 다문 채 대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심정입니다. 덕지한 국민이 문재인 정부니까 세월호 문제는 나름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사와 조사 합해서 9번이나 했으면 할 만큼 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는 언론들이 많다는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사천이 뒤에 쓰지 말고 스스로 진상규명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직물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또 스스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하고 한 발을 내딛고 나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낙제점 F라고 생각하지만 낙제점을 갖고 그냥 지켜가는 게 아니라 실로 진상규명을 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마저 저버리고 가신다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과 단순히 돌아와준 아이들과 지금 이 나라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5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던 어른으로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끝까지 우리 수원생 정말 대단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수원생의 말씀을 똑바로 좀 듣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고 집에 가십시오. 이번엔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후 없었던 인천, 제주 여객노선이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다 제자리 찾아가는데 진상규명은 왜 제자리 걸었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제주교육관의 신동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게 접속해갖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 제주에서 바라본 그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제주기업관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제주기업관은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그 지나칠 그 도로 다산평화공원 아래에 있는데요. 약 차로 한 1분 거리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도착했다면 이 길을 통해서 젊은 휴양림을 거쳐서 상군부리 쪽으로 가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차로 1km 정도 위에 4.3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에 재작년 4.3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약 오전 11시쯤에 4.3 평화공원 유족 청년회한테 긴급한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께서 연설을 마치시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너희들도 아마 들릴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급한 전화를 받았고 저희는 너무 급해서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제주기업관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액자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표에 구호가 적혀 있는 액자를 들고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기업관 앞에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그 앞에서 그 액자를 들고 잊지 않겠습니다. 액자를 들고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모든 차들은 다 통제돼 있었고요. 차들 한 6, 7대가 쭉 내려오는 게 보였고 누가 봐도 대통령 일행의 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일행이었습니다. 기업관으로 점점점 가까우는데 당시의 기업관에는 노란 리본이 반짝이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의 기업관이 될 만한 표식들이 주변에 잔뜩 있었는데 차가 점점 다가올수록 대통령 차를 가운데로 두고 대형 차들이 대통령 차를 감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기업관 앞을 지나갈 때는 대통령 차는 보이지 않았고 스트렉스보다 약간 작은 차들이 완전히 도로를 점령하고 여기를 이제 보지 않게끔 기업관을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호위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실에 침묵하지 않으려면 보고 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싸고 이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그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난 지금의 진실규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제로인 것은 보면 이렇게 눈도 가리고 귀도 닫고 이런 결과물이고 필연적인 모습이라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컸는데요. 올해 제주 지역의 꼬맹이들을 데리고 안산에 갔어요. 산유공원도 가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매 1박 2일 동안 그 안산과 그 서울 광화문 일대에 같이 촛불도 같이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한테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소감이 참 재밌는 소감들이 나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처음 타봐서 정말 신났어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의견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좀 몸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돌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어디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던진 질문은 근데 그때 저희들은 너무 어려서 그때는 잘 기억도 안 나고 지금에 와서의 세월호를 배우지만 근데 왜 안 구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던졌을 때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대통령 5년이 지났는데도 역시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제주기업관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관광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누가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얼굴을 빼끔히 열고 여기 무료인가요?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신 방문객들 중에 몇 분만 소개를 하면은 경찰관 가족이 있었어요. 강화문에 있었던 경찰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로 전출을 왔대요. 그래서 부인과 아기를 안고 이제 기업관에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서 그때 강화문에 근무했을 때의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고 혹시 일가족들이 오시게 되면 당시도 그다음에 지금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 그리고 방명동에다가 그 내용을 적고 가신 경찰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저랑 막 시비가 붙었어요. 왜 해상 교통사고를 이렇게 오래 끌고 이 난리냐고 했던 분들이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세월호가 왜 국가가 나서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진실규명이 왜 밝혀져야지만이 된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하면서 다시 또 방명록에 그 내용을 적는 걸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했던 진실규명의 그런 의지와 그 시민들이 점점 알아가고 기억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제주기업관을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식인의 그날까지 힘차게 나서야 되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저도 여기서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 제주도 점수. 저는 그 다른 분들의 점수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돼갖고 저는 0점을 주고 싶어요. 아예 듣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참혹했던 그 심정을 떠오르게 되면은 그다음 그 이후에도 전혀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0점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F에 붙이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태국을 순방했을 때 우리 사회적 해외연대 시민들이 대통령 호텔에 묵는 호텔에 가가지고 세월호 진상규명해달라고 피켓팅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스로 가리고 차량으로 가리고 경비원들이 제지하고 이런 일들이 박근혜 때 우리 세월호 시민 해외연대 시민들이 알리려고 했던 때도 방해했던 일들이 버젓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공연인데 공연하실 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시간도 없는데 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퀴즈를 해가지고 여기 선물을 잔뜩 가져왔거든요. 맞추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제가 그냥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그걸 뿌릴게요. 네. 이어서 이번에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성기봉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참사하셨을 때 제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 50대 중반이 되었고요. 이제는 휴대폰을 볼 때도 방향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관이 되고 머리는 작년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그리고 올해 7주기 지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상규명 할 수 있을지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기에 거리에서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주 기억교실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도 찾아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발언문을 처음에 발언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솔직히 욕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쓰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안경을 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그 바다 그 어둠 속에 멈춰 있습니다. 햇살의 그날 이후 2805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상규명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였고 물대포와 칠가스,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해 진실의 목소리를 격게 했지만 우리는 기꺼이 맞으려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촛불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한 분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이제 되었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진상규명의 약속 이행은커녕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때론 사참위 뒤에 숨어서, 때론 윤석열의 특검 뒤에 숨어서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 땅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람이 먼저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 지켜졌습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무엇 하나 지켜진 것이 있던가요? 문재인 정권 5년의 시간 속엔 응색한 변명과 핑계, 그리고 기약 없는 희망 고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권 초기 의석이 모자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의석을 몰아주었고 끊임없이 지지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감과 변명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당신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살되었습니까? 세월호 학살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당신들 정치적 수단에 이용만 하는 존재였습니까? 지난 7년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도보행진, 단식, 삭발투쟁, 노숙농성,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요구하고 외쳤지만 이젠 변명의 말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 페이스북 소개글에 사기꾼 문재인 약속을 이행하라고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 고문 속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는 무너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희망을 버렸습니다. 약속 이행 빵점 대통령 문재인. 발언문을 쓰면 많이 망설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만 한 위정자, 더 이상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내겐 대통령이 아닌 그저 권력을 탐하는 일개의 사기꾼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희망을 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정권 초기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위로하며 진상규명하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전 왜 진상규명을 못했는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녕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려 하십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더러운 기분을 떨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 제 자신과 아이들 앞에서 했던 약속, 사람답게 살기 위해 끝까지 진상규명을 외쳐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행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제 점수는 F, 아니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 참담함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수를 무슨 점수를 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마디 변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F 점수를 주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D를 좀 주거나 C를 좀 줘야 이게 좀 짜고 치는 고추장까지 아는데 너무 F만 있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좀 그런 분들만 모셔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 의심하실 것 같아서 누가 한 명만 D만 주세요. 원래는 지금 미국 어린이에서 이렇게 발언할 순서인데요. 앞에 우리 발언을 못 하셨던 우리 수원에서 성균관대역에서 매주 일요일 피켓팅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세월호 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박근혜 3년 내내 지하철에서 앞뒤로 이렇게 세월호 뉴스를 가족들의 소식들을 박근혜 때 이렇게 언론에 제대로 그런 것들 전달을 안 했잖아요. 샌드위치맨이 돼가지고 맨날 태극기 할아버지라고 전철에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우리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혁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기혁. 이 글을 우리 존경하는 후배, 조선재 후배가 시작을 했는데 밤에 썼어요. 밤에 기도하고 써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달 전에 발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Q&A 수책서에서 내 가슴을 치는 것은 서문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으로 탄핵한 정권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 세월호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왜 정권 초기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경, 특수,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수시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대통령이 되신 것입니까? 생각할수록 풍선할 노릇입니다. 저를 포함한 10여 명의 시민들이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2015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피켓을 들고 이본 나누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00차례나 되었네요. 사실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권된 이후 3달 정도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았던 티켓을 다시 들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진상규명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상규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야당인 국힘의 방해, 언론의 무관심, 검찰 등을 우리는 꼽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다지도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요?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총체적 회개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무와 잎새가 아니라 뿌리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총체적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민들을 깨우는 일을 계속하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과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참여하고 최신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선원들은 조직적으로 도망갔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왜 국가는 선원들만 빼돌리고 학대 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그리고 왜 보조 요청을 외면했는지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상 규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세월호 진상 규명 점수는 F입니다.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중 줄하니까 전부 다 F만 집어가지고.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멀리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LA입니다. LA 애기엄마 4.16 해외연대 이유진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줌 피켓팅으로 해외에서 연대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지난번에 해외에서 줌으로 할 때 썼던 시를 읽겠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며 기억, 책임, 약속. 문재인 대통령님,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생생한 우리가 승리했던 겨울의 광장을 떠올립니다. 그 많은 촛불들이 밝혔던 밤들, 그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적어주셨듯이 세월호 아이들은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함께 공유한 아픔이었고 상처였기에 우리는 슬픔을 나눈 동지가 되어 쉽사리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 광장에는 언제나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함께 단식하던 문재인이라는 사람,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가장 먼저 세월호 광장을 찾았던 당신.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당신의 거듭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함께 서명하고 서로 도닥이며 간절히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이 추운 날씨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나와주지 않으셨지요. 영하의 날씨에 유가족분들이 피켓으로 칼바람을 막는 동안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당신이 야속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 당신도 들으셨나요? 또다시 삭발을 하는 가족들을 보셨나요? 한 자락 희망도 짓밟힌 유가족분들의 슬픈 외침이 들리시나요? 가장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던 당신. 가장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실 것 같았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던 아이들을 당신은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잘못을 단죄하는 일은 내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전 국민이 기억하고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 결코 미룰 수 없는 당신의 책무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다면 기꺼이 함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다시 빛나면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렵니까? 당신을 믿고 기다려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촛불 민심을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없이는 촛불혁명은 미완으로 남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고 당신께 외치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당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을 이행하라.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촛불 정신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낼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해외에서도 줌 피켓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드려야 하는데 저는 사실 계속 F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F가 맞고요. 근데 7주기 때 정말 정부에서 나왔던 그 문구들에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그런 차라리 말을 말던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정말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정말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그 직무유기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서 F를 안 드려야겠습니다.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치고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네, 네, 우리 해외여행대 이렇게 팀으로 서포트 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 순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가수가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길가는 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산의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대가 필요한 곳에 언제라도 달려가 주시는 우리 장현로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점프 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점프를 준비해오시면. 오, 이게 싸고 치는 거다. 아, 이제 미쳤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뒤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뒤를 준 이유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F는 재수강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F는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D를 준 겁니다. 네. 재수강이라뇨. 네. 다시 대통령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극좌부터 극보수까지 자기가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은 포지션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는 아마도 지금 열심히 뛰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D를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F는 죄송하지만 점수 F가 생각이 안 났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이제 잡혀가나요? 네, 물대포 만나야 돼. 네, 그냥 네, 네 노래나 불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길을 줬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 끔찍합니다 정말. 네. 노래나 부르라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 앞에 올 때마다 계속 자괴감도 들고 저보다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노래나 부르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른 생각이 또 나네요. 말하면 정말 잡혀갈 것 같아요. 네. 임기가 끝나면 제가 그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에
네, 여기까지가 노래 제목이에요.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에 좋은 그날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푸른 하늘을 바꿀 순 없었지만 세상이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바꾸었다. 열쇠아이들이 어쩌면 자랑스러워한 우리 생애가 조금 길 수 있어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날이 오면 좋겠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 해가지고 한 C 정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랑 강현우 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길가는 밴드 음원도 많이 좀 다운받아 주시고요. 길가는 밴드.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주로 갑니다. 전 세계 마지막 남은 세월호 분향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년이 돼가는데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주의 이병무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저희가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수님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그 피켓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했는데 무슨 발언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서 발언해 주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저와 같은 평가를 다 해주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또 겹칠 것 같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기가 뭐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저는 뭐 임기가 지난 7주기까지도 저희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청와대 앞에서 농성도 했고 했었던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혹은 앞으로 어떤 차기 정부가 누가 됐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좀 줄여서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있지만 누구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정치적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 국면에는 많은 사안들이 제기되고 또 투쟁이 많이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많은 시민들도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힘을 잃고 정부가 잘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더더욱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정치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최근 성주의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한 청년이,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 에게서 계란세를 받은 집권당의 모 후보에게 사드 배치는 반대해온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마치 배치가 불가피한 것이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두 문제가 유가족들과 그리고 성주의 주민들 그리고 그 현안을, 그 사안을 대부분 공감하면서 반대해왔던,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이 매우 절실한 사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모인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청와대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6 연대와 같은 와 진상규명을 함께해온 수년 동안 같이 해온 시민들이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배반을 비롯해 촛불에 대한 배반 때문에 촛불로 힘을 잃었던 적폐들이 부활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는 마치 아주 예민하게 본다면 8년 전에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같은 혹은 재현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상황을 예감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적폐를 돕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배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나서서 현 정부와 집권당에 요구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힘이 그대로 차기 정권과의 요구와 행동, 싸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과 소수 남은 우리 시민들의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심각하고 책임 있게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그닥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가족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고
일부 시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방향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만이 그나마라도 진상규명을 지켜온 힘이었고, 자고 우면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와 행동을 주저하는 분들을 다시 그분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도 우리 노구의 이석영 교수님과 소수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는 이유고 분향소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행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흩어져서 일상적으로 하는 식으로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힘이 집중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오늘 4.16 연대와 같은 책임 있는 단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오늘이 진상규명운동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단결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행동에서 새로운 시작, 그것을 4.16 연대에 제안하고 또 4.16 연대가 모든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그 과정의 시작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방기에 대한 제대로 된 재수사하고 사참위와 국민들의 정부는 구조 방기에 대해서 제대로 재수사해야 되고, 사참위와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국가기구들이 진실을 철저히 공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시민들이 요구해 만든 사참위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침몰 원인 등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해서 결론을 반드시 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참위 문제를 알고 그리고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점수는 당연히 F입니다. 진상규명을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고 선거 있을 때 안산에 왔을 때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노수농성을 하는 동안 나와서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지 않았고, 그 생존자 김성목 씨가 40일 넘게 단식을 하시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와서 어떤 소통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의 소통 주제나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낙을 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한 그런 많은 문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신문 지지자들의 그런 태도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에 제가 오늘 처음 안 건데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 농성하는 거를 독일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가족협의회에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괴롭히냐 또 그렇게 전화를 수십 통 해댔다고 하는데 그게 일배랑 뭐가 다른지 정말 무척 화가 나고요. 그래서 가끔 뭐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페이스북에 세월호 노란리본 달고 문재인 대통령 후사를 달면서 실제로는 그 세월호 진상규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가족분들한테 피해자한테 그 아픈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분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서 오해를 지적하지 않은 그런 비무적인 시민들, 촛불 시민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자신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그 아이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또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픈 건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함께 진상규명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고도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최우근 목사님. 네,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상규명의 요구는 마지막 한 명이라도 그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계속 바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저의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 진상규명 제 점수는요. 제가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걸 읽는 걸로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을 하실 때 광화문 분향소에 오셔서 단식을 함께 하셨지요. 그때 세월호 참사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광화문 분향소를 책임진 제가 당시에 정치권에 보여주기식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여 단식을 하시는데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챙겨드렸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꼭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조위, 세상위 등 조사기구가 확보한 정보는 물론 검찰과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도 법이 허락한 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비공개 처리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유가족, 언론, 각계 전문가, 다양한 시민을 포함한 1,000명 규모의 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조사기구와 검찰이 확보한 정보 및 진상규명의 내용을 샅샅이 검토하고 수기 토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을 합의하겠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내년 6월에 나올 차참위 종합보고서도 포함됩니다. 시민참여조사단 수기 토론에서 꼭 수사해야 할 의혹이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유가족과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수기 토론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를 찾아 정부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진다고 희생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주기가 지나고 또 겨울을 맞은 지금까지 임기 4년이 지나고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그 약속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시겠지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대통령께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우록을 또 찾아서 읽어드려 볼까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그 약속 이행을 하시지 않아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년이 지나고 탈주기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의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사건, 김용균, 김태균 등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아직껏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전수는요, 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며 이제 그 기대를 버리고 청와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고 싶지만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몇 개월이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 이행에만 매진해 줄 것을 바라며 이렇게 한 소리를 합니다. 점수 F는 과락이라도 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제발 공동체성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께서도 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그 책임의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당연히 점수는 F입니다. 네, 목사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발언은 다 끝났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발언한 내용들은 가역과 연대에서 발행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Q&A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생각하고 부족하고 미워봤던 부분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에 문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4.16 가족과 시민이 두는 점수는 낙제점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모두 실패했다. 성과라 내세울 것이 있다면 유가족들을 모시고 떳떳하게 설명회를 하라. 집권하자마자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러 완전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3년간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고 없애려 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보다 2년이나 많은 5년을 쓰고도 무엇 하나 찾아낸 것이 없다. 박근혜가 잘 숨겼기 때문인가? 문재인이 못 찾아서, 아니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인가?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세월호 문건이라 적힌 A4 두 상자의 문건이 나왔지만 어이없게도 이를 파쇄해버렸다. 이 중요한 문건은 누가 파쇄를 지시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여진 일조차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시작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내인설과 외인설 두 가지로 보고서에 실었다. 선조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참위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미 두 번이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결론 못 내리고 있다. 8년이 다 되어가도록 침몰 원인 하나도 결론 못 짓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정권의 무능함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의 세월호 전면 재수사는 또 어떠한가? 서초동 촛불 끝자락에 시작된 자칭 덱서스를 하겠다는 검찰의 재수사는 용두사니가 되어 정말 책임져야 할 자들을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다. 그나마 법정에 세운 책임자들을 1심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던 문재인 정부 검찰의 현재 모습이다. 세월호 특검은 더 초라하다. 그들의 기자회견 발표를 보면 특검이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할 생각이 아예 없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청와대는 특별수사단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검찰의 재수사와 특검 결과 엄중한 수사의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의 결론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다. 검찰이 이렇게 엉터리로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참위가 태생적으로 조사권밖에 없는 극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제력 없는 사참위 조사에 공무원들은 협조적이지 않았다. 한 번 연장하고 또 연장한 사참위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한 달 후에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참위 뒤에 숨는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 대통령은 이것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권 말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말고 창피한 성적이지만 차기 정권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수인계하라. 어디까지 했고 어디를 더 파야 하는지 교통 정리하란 말이 있습니다. 4.16 가족이 기대하는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무런 결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의 골든타임만 허비했기에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공약들은 부도수표가 되어 돌아왔다. 너무도 절망스럽다. 1년 전 세월호 가족들은 엄동설안에 청와대 앞 노숙과 삭발을 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양심이 있다면 가족들을 찾아가 유시유종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무책임하게 아무런 설명 없이 고향으로 내려간다면 세월호를 정권 창출과 정권 홍보용으로만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 구호가 좀 적혀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포토타임. 자, 사진 찍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서서 사진 찍고요. 구호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빨리 협조해 주세요. 앞쪽으로 빨리 가주세요. 자, 얼른 와주세요. 에이, 8년째 모습하고 있으니까 지정이 아빠가 보는 것 같아요. 제 점수는 A 18점입니다. 그래서 A입니다. 자,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어디 다른 집회가 와야 되니까 네. 빨리 오세요. 네. 예, 현수가 가져오신 것 같은 아닌가? 예, 현수가 좀 가져와 주세요.
현수막 하나만 이쪽으로 가시면. 한 개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네네네. 나는 이거 찍어야 돼. 우리 경찰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네. 길어서 네. 야. 앞으로 오세요. 자, 구호번 외치겠습니다. 자, 자,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권은 진상규명 완성하라. 완성하라. 자, 있는 사람만 얼른 합시다. 좋을 사람.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네. 반드시 진상규명. 진상규명.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져 줘봐.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져 줘봐. 수고했습니다.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놔야 돼. 네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